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전하게 다녀야 할 학교. 학교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학교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살펴보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이 영상 집중해서 같이 봐야겠죠?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초등학교인데요. 학교 안전사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 중 초등학교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현황을 살펴볼까요? 초등학교에서만 작년에 5만 3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초등학교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운동장 16,400여 건, 부속시설 13,700여 건, 교실 1,900여 건, 복도 등의 통로에서 1,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체육시간, 교실 내 쉬는 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친구가 때려서? 아니면 아파서? 아닙니다. 사고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 안전교육 시작해볼까요? 아이 한 명이 아침에 지각을 했나 보네요. 뛰어가다가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바빠서 우측 통행도 잊어버렸나 봐요.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복도에서는 절대 뛰지 말고 꼭 우측 통행해야겠죠. 복도나 계단에서는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해야 안전하답니다. 운전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친구들 간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요. 혹시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친구 있나요? 앞선 상황에서 두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달려오는 친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니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친구와 부딪히는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 우리 친구들 중에는 급해서 혹은 재미로 계단을 한꺼번에 몇 개씩 오르내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계단을 다닐 때는 한꺼번에 2개씩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다른 장소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한 계단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가는 행위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해서 걷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 야, 너 그러다 넘어져. 이거 재밌어. 너도 같이 해보자. 싫어. 위험하잖아. 재밌어. 잠깐! 화장실은 물기가 많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세면대에 올라가는 등의 장난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를 밀치거나 화장실에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행위도 자제해 주세요. 화장실은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화장실에는 한 칸당 1명씩만 들어가고 차례를 지켜 이용하도록 해요. 무리해서 들어가려다가 문틈에 손이나 발이 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실제로 문틈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골절된 사고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밥 먹고 양치하죠? 이때 양치하고 있는 친구를 뒤에서 밀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강한 충격과 함께 칫솔이 목을 찌를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청소 도구들은 꼭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히 세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알았죠?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교실에서는 절대로 뛰거나 과격한 신체적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의자 빼기, 말뚝 박기, 발걸이 같은 장난들도 삼가해 주세요. 우선 교실 내에서는 유리창 또는 각종 시설물에 타격을 가하거나 파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리창에 기대거나 창틀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창문 난간에 기대어 앉거나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칼, 가위, 연필 등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가위가 떨어졌는데요. 그 가위가 신체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었겠죠. 교실에서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조심해서 행동하기 잊지 마세요. 안 됩니다. 교실에서도 마스크는 벗지 말고 꼭 써야 해요. 여러분, 감염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감염병이란 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좀 어렵죠?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에볼라, 패스트, 사스,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데요. 물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참고 노력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죠? 코로나19 예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첫째, 마스크 꼭 쓰기. 둘째, 손 잘 씻기. 셋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거리 두기. 넷째, 2시간마다 환기시키기. 그리고 만약 증상이 의심된다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야 친구들과 운동회도 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비켜! 내가 먼저 탈 거야! 비켜! 안 돼! 야, 괜찮아? 아휴,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아찔한 사고네요. 여러분, 운동장이 학교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죠? 즐겁게 뛰어놀기 위한 운동장이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보신 것과 같이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질 수 있고요. 달리기를 하다, 공놀이를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흙이나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다칠 수도 있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급하게 도망가거나 쫓아가는 행동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친구의 몸을 잡거나 방해하는 행동 또한 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모래나 흙을 뿌리는 장난도 위험한 행동이니 피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화상에, 겨울에는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놀이기구를 잡을 때 조심해야 해요. 혹시 여름에 덥다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노는 친구들 있나요? 운동장 바닥에는 날카로운 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맨발로 놀지 않도록 합시다. 모두들 놀이기구 이용 시에는 항상 놀이기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4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의 월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400여 건이나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사고가 무려 56%나 된다는 사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가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날까요? 어린이들은 보행 신호가 녹색불이 되면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성향이 있어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더라도 바로 뛰어들지 말고 주변을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위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횡단보도 보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례차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선다. 자동차는 신호등을 바라보는 왼쪽에서 주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본다. 신호등이 바뀌면 그냥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춰섰는지 안전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건너야 해요. 또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세 번째, 손을 든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의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들어야 해요. 손을 든다는 것은 제가 건널 거예요 라는 표현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길을 건널 때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좌우를 확인하면서 건너야 해요. 갑자기 오토바이나 차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주의하면서 건너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횡단보도 안전 수칙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이번에 알아볼 공간은 실험 실습실이에요. 실험 실습실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위험한 약품이나 실험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공간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실과 미술실은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미술실인데요.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칼이나 본드, 가위, 송곳 등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칼날은 칼집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가윗날이 노출되지 않게 접어둬야 합니다. 또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은 미술실에서 넘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미술실에서는 조심해서 걸어 다니고 사용한 미술용품은 바로바로 정돈해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실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 좋아하시나요? 과학 시간에는 평소에 접하지 않는 위험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과학실에 있는 물건들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몸에 묻거나 먹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요. 시약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는 실험기구를 깨끗하게 씻고 실험기구와 약물들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과학 실습실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사고로는 알코올 램프로 인한 화재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코올에 불이 잘 붙는 거 아시죠? 이 알코올 램프는 과학 실습실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자주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과학실험 실습 중 가스 점화기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알코올 통의 콕 부분에 불이 붙으며 폭발하며 학생들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험 실습에 꼭 필요한 실험 물품이지만 자칫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알코올 램프를 이용할 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알코올 램프는 반드시 선생님의 지도하에 사용합니다.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기 전에는 실험대 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합니다.
알코올 램프 사용 후 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꺼야 합니다. 절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끌 경우 알코올 램프의 불이 주변으로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 램프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 라고 외친 후 주변의 실험기구나 시약병을 치우고 젖은 걸레나 방화포, 모래 등으로 덮어서 끕니다. 이때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여 화상 부위를 식혀준 후 보건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들 아셨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화재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죠. 근데 오작동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요. 비상벨이 오작동했더라도 안전수칙에 따라 대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한 번의 무심함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비상벨이 울리면 오작동이라고 하더라도 꼭 먼저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만약 실제로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불을 꺼야 할까요? 대피부터 해야 할까요? 네, 무조건 대피부터 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우선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연기에 질식되지 않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높은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비상구를 향해 대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안전지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전지킴이란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교의 안전지킴이는 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네요. 학교는 안전한 장소지만 우리의 행동에 따라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며 안전한 학교 생활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우리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모르게 전 세계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에게 들어가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전 세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한 대로 사람들에게 병균이 옮겨지고 있군. 이 노트에 나의 모든 계획이 적혀 있지. 이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 너희의 뜻대로 되진 않을걸? 이미 늦었어. 전 세계의 사람들은 병들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아픈 이유를 알아냈어. 그게 뭐죠, 아빠? 이 노트 같이 함께 읽어보아요. 우리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사람들의 눈, 코, 입 속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2일에서 14일 안에 아플 거야.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겠지. 그러다가 침방울을 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야지. 침이 튄 물건에도 몰래 숨어 있어야겠어. 그럼 그 물건을 만진 더 많은 사람들의 몸속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코로나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야. 37.5도 이상의 열이 계속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거고, 누구는 목이 아프거나 기침도 하겠지. 으슬으슬 춥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숨 쉬기도 힘들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기도 할 거야.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속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줘야겠어. 다들 이럴 시간이 없어. 어서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자고. 여보, 우리 잠시 산책하러 나갈까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던데 마스크 쓰고 나가야겠죠? 에이,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건데 뭐. 잠깐만요. 밖에 나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아하, 알겠어요. 알겠어요.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들어갈 공간은 충분하군.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마스크를 쓰기 전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거나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마스크 안쪽에 묻어요. 둘째,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와 입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쓴 다음에는 손으로 마스크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 숨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셋째, 마스크를 쓴 뒤로는 마스크 겉면을 만지면 안 돼요. 겉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겉면을 만졌다면 손을 씻어주세요. 넷째,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귀에 거는 끈을 잡고 벗어주세요.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 바깥쪽을 안으로 접은 후 끈으로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버린 후에는 손을 씻어주세요. 첫 마스크는 60도가 넘는 온도에서 매일 세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침 예절을 알아봅시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꼭 가려주세요. 만약 마스크 없이 기침을 한다면 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손은 기침을 완전히 막지 못해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묻은 세균이 여기저기 묻을 수도 있어요. 네, 꼭 마스크를 쓸게요. 저렇게 마스크를 쓰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과 기침 예절 잊지 마세요. 맛있는 쿠키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근데 내 손은 깨끗한걸?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에 묻어 있어. 내 손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너무 걱정하지 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막을 수 있어. 올바른 손 씻기가 뭐야?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6개 순서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거야. 한 순서마다 6번씩 반복하면 돼. 그러면 같이 손을 씻어볼까? 좋아. 자, 먼저 비누와 물을 묻혀 준비.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세워서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 예! 우와, 내 손이 정말 깨끗해졌어.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어. 이제 맛있는 쿠키를 먹어도 돼. 알려줘서 고마워. 자, 너도 쿠키 먹어.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이네요. 저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들어가기 쉽겠군. 조심하세요. 사람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퍼져요. 옆 사람과 2m 정도 떨어지셔야 합니다.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도 하지 말아주세요. 2m가 어느 정도인가요? 양팔을 벌렸을 때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주 좋아요. 에잇, 분하다. 방금 손도 깨끗이 씻었으니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겠지? 조심하세요. 집안에도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어요. 보세요. 아직도 바이러스가 집안 곳곳에 숨어있죠? 들켰다. 그렇다면 집안에서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애나요?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들 없애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또 7일에 1번 이상 물건들을 잘 소독해주세요. 이렇게 소독제를 천에 적신 후 닦아내면 됩니다. 우와,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집안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물건을 소독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게요. 집안을 환기하고 소독하다니 분하다. 아, 답답해. 와, 저기 보막이 약해진다. 우리가 들어가기 좋겠는데. 마스크는 코까지 올려 쓰셔야 해요. 아, 뭐야? 이 보막은 또. 차, 방심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거야. 두고 보자. 너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영웅입니다. 영웅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이와 같은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혼자 있으세요. 이외에도 평소보다 몸이 좋지 않다면 집에서 쉬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을 알아봅시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다만 2세 이하의 아이나 숨쉬기 어려우신 분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꼭 가려주세요.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6단계 수칙에 맞게 손을 씻어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2팔 간격 거리를 유지하세요. 밖보다 집이 안전합니다.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주세요.
이 수칙들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